자, 지난 비디오에서 우리는 비용 함수 J의 시각화와 그 매개 변수 W와 B의 다양한 선택을 시도해서 그것이 어떤 비용 값을 얻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. 특히 그 J of WB가 가능한 작은 비용을 발생시키도록 W와 B를 찾는 좀 더 그 체계적인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죠.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경사 하강법,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. 그 내용을 이번 클래스에서 우리가 배워보겠는데요. 이 경사 하강법은 선형 회귀뿐만 아니라 딥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그 가장 진보된 신경망 모델 중에 일부를 훈련하는 그 기계학습의 모든 곳에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딥러닝 모델은 그 이제 이 과정의 뒷부분에서 좀 배우겠는데요. 그 경사하강법은 이 선형회귀와 그리고 딥러닝 그 두 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계학습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경사하강법을 수행할 그 작업에 대한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여기서 최소화하려는 그 비용 함수 J of WB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본 예에서는 이 비용 함수가 그 선형회귀, linear regression에 이루기 위한 그러한 그 함수이지만 사실은 그 이 경사하강법에서 사용되는 그 비용 함수는 어떤 함수들인지 상관이 없습니다. 즉, 그 일반화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. 그 우리가 사용하던 J of WB는 두 개의 파라메타, W하고 B 두 개의 파라메타에 대한 함수였지만 사실은 그 두 개가 아니라 그 이상 W1, W2, 뭐 점점점 WN, B까지 즉 그 두 개 이상, 세 개 이상 n개의 말하자면 또는 n 플러스 인계겠죠. n 플러스 인계의 파라미터로 구성된 J 함수의 말하자면를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파라메타 그 n 플러스 1개를 찾는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사실 그 우리 그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 J of WB를 최소화시키는 이 W와 B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이 그 경사하강법에 말하자면은 그 동작하는 그 원리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우선 처음에 W와 B를 임의의 값으로 시작을 합니다. 즉 W와 B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임의의 값으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0으로 놓습니다. 즉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W를 0으로 놓고 B를 0으로 놓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W와 B를 계속적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갑니다. 그런데 목적은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되죠. 어느 방향으로 변형시키냐면 이 W와 B를 말하자면 포함해서 그 계산했을 때의 비용 함수 값이 점점 작아지도록 그리고 이 점점 작아지는 과정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최소값, 그죠? 또는 최소값 근처에 말하자면 도달하게 되고 그때의 W와 B 값을 우리가 이 비용 함수 J의 값을 최소화시키는 파라미터를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든 간단한 예 같은 경우에는 이 J 함수의 모양을 이와 같이 볼 쉐입 또는 뭐 해먹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.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소값이 한 군데만 있죠. 그렇지만은 그와 같이 볼 쉐입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하나 이상의 그러한 그 미니멈 포인트가 존재하는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라디언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한 그러한 그 서피스 플롯 J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함수 J of WB 이와 같이 서피스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 있는데요. 이거는 그 스퀘어드 에러 코스트 펑션이 아닙니다. 즉 그 선형 회귀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게 나오지 않고요. 볼 쉐입으로 나오는데요.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 신경망 모델을 훈련할 때 우리가 그 흔히 얻게 되는 굉장히 복잡한 비용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.
요 아래쪽 그 평면에서의 두 개 파라미터 W하고 B는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마찬가지로 요 두 개의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이 W하고 B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다른 위치에서의 말하자면은 그 크기, 위치, 말하자면 서피스와 만나는 그 지점이 비용 함수값 J 값으로 얻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. 이제 이 표면 플롯이 실제로 약간 그 언덕이 많은 야외 공원 또는 지금 보다시피 또는 그 골프 코스의 높은 지점은 언덕이고 이 낮은 지점은 계곡인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의 목표는 뭐냐면요.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여기 아래쪽 계곡이 여기 있죠. 이 계곡 중에 하나의 바닥, 가장 밑바닥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그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에서 하는 일은요. 이 그 지점에서 한 360도 정도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한번 돌아본 다음에 주변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. 내가 어느 방향으로 아주 조금 움직일 건데 여기 요 지점이 지금 현재 요 X표가 여러분의 지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아주 조금 움직일 건데 그 방향을 어떻게 선택해야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더 아래쪽으로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수학적으로는 사실은 그 말하자면 가장 말하자면 급한 경사 하강 방향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더 빨리 내려갈 수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제일 하강 경사니까 이건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야겠네요. 이 색깔로 하겠습니다. 그죠? 즉 이 지점으로 우리가 이동했다고 하면은 이 다른 어떤 방향보다도 더 빨리 내리막을 걷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. 이 과정을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. 즉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지점에 서서 다시 360도를 한 바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빙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겁니다.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위해서 다음 단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, 그렇게 하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결국 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게 되겠죠.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게 될 거고 여기서 더 급한 경사 방향으로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? 결국에는 이쪽 그 계곡의 가장 낮은 지점, 즉 이걸 보통 지역적으로 최저점, 로컬 미니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겠죠. 로컬 미니멈이라고 하고요. 근데 그 방금 이 수행한 작업이 여러 단계의 경사 하강을 거친 것과 동일한 겁니다. 근데 경사 하강은요, 좀 더 그 재미있는 성질이 있는데 매개 변수 W하고 B에 대해서 시작값을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서피스에서 여기서 선택을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선택한 시작점을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죠. 그 선택점은 어디든지 될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자, 요 옆에 지점에서 말하자면은 그 매개 변수를 선택을 W하고 B를 조금 움직여 놓고서 여기서 말하자면 시작을 한다고 치면은 다시 둘러보겠죠.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둘러보고 그 둘러봤을 때 가장 가파른 경사 방향이 어딘지를 찾아서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찾고 거기에서 또 계속 반복을 하게 됐죠.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이렇게 하면은 계곡에 완전히 다른 계곡 지점의 그 최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즉 이곳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가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.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에서의 계곡에서의 최저점과 두 번째 계곡에서의 최저점 이걸 합쳐서 로컬 미니마, 그죠? 복수죠. 이제는 그 그러니까 지역적 최소점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지역적 최소점.
만약에 첫 번째 계곡으로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경사하강법은 절대로 요 두 번째 계곡으로 이어지지 않고요. 만약에 두 번째 계곡 요쪽 방향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그 계곡의 완전 최저점을 찾아내지는 못합니다. 이게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의 어떤 재미있는 속성이긴 한데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고요. 이번 비디오에서는 경사하강법이 내리막길을 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고요. 다음 비디오에서는 경사하강법이 작동하도록 구현할 수 있는 수학적인 이것을 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